시사 번역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덮칠지 눈 뜨고 듣기 힘든 말들이 많았는지. 근데 화면을 저희는 미리 보고 있으니까 예. 오랜만에 뉴스에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도. 예. 근데 그러니까, 얼굴이 총선 때와 많이 달라졌네요. 내가 눈 뜨고 듣기 힘든 말이었거든. 바로 보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진하고 같이 보면 안 돼. 네. 사진하고 같이. 보면. 지금 눈 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의 주인공은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인데 네. 하나는 이제 당 대표 경선이 이제 7월 23일 날인가 전당대회를 하니까 네. 이른바 레이스가 시작이 된 건데 거기서 유력 주자들 사이에 이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잠깐만요. 원희룡이 유력 주자 맞습니까?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오늘 했으니까. 선빵을 쳤군요. 네, 선빵. 그때는 선빵. 그래서 다급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선빵 특유의 그 다급함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원희룡 전 장관 6월 20일 문자 메시지인가요? 네. 그래도 이게 조선일보 단독이었어요. 조선일보 기자한테만 그럼 보내준 건가요? 그렇지. 메시지를? 조선일보 단독이었고 이거 받아쓴 기사들이 똑같아요. 조선일보 기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럼 기사를 아예 그냥 써서 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거의 그 수준으로 해줬나. 그렇지. 이게 밭글을 준 거지 이제. 근데 이른바 선빵을 쳤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출마 선언 같은 것도 선빵으로 해요? 선빵 있지. 선빵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조선일보가 단독했다? 뭔가 석연치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 될 텐데. 그렇지. 그래, 보통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참 이상하네. 그럼 거기에도 속뜻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있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선빵을 죄송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선수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어서 반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쨌든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법조인 출신이라 이렇게 문장을 쓸데없이 길게 쓰는 겁니까? 진짜 저게 한 문장이네 지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는 이 단독 기사 안에는 인용이 전문을 안 써놓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쓸 수밖에 없는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반말 안 했겠죠. 했겠죠. 문자 메시지로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결심했습니다. 이랬겠죠. 별말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에. 근데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결론을 내렸다. 이런 두 가지 종결 어미를 쓰고 있잖아요. 두 개 다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네요. 결심했다.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 같은데요. 될 것 같아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이 이런 거지 될 것 같진 않다. 좀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결심을 했다, 결론을 내렸다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구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나서기로 했다.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결심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요 정도로 끝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심했다. 결심하게 만든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숙고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의 결정만은 아니라는 뜻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죠. 누군가 옆에서 뽐뿌지를 넣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이렉트로 명령이 하달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총선으로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특히 대통령은 총선 패배 민심을 받들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어떻게 정부랑 당이 같이 한다는 것인지. 본인이 거기 조각으로 끼워져 들어가면 당과 정부가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도 없네. 그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뻔한 말인데.
하나만 하는 얘기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게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의심이 사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혼자 나오면 너무 모양 빠지니까 결국 맞아. 친윤 아바타를 한 명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 똑같은 의심을 나경원 이제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희룡 전 장관도 결국에는 어떤 친윤 쪽에 좀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 친윤의 부탁을 받은 건 거의 확실하죠.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하고 붙게 된 것도 사실은 그쪽 오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가망 없는 게임인데. 맨 처음 그때도 선빵 날렸네. 그러고 그래. 그때도 험지 출마 맨 처음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4파전 내지 5파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유승민. 네. 예. 근데 여기서 친윤일 수 없는 사람 유승민. 윤상현도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죠. 조금, 살짝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기는 마음은 친하고 싶으나 그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윤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친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결국은 밀려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의원이 돼서 왔으니 차기 당대표는 결국 나경원뿐이 없어라고 하는 거 한이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 타고 이제 온 거거든요. 아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했던가? 나는 친대한민국이다? 네 맞아요. 어젠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친윤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개파 정치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나는 친국민 친대한민국이다. 친일 아니고요? 쑥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의식에서 작동한 거예요. 친대한민국은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예요.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친일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게 있구나. 그렇죠. 친국민으로만 해도 돼. 국민의 힘이기도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 왜 들어가? 그러네. 무의식 중에 그게 있구나. 그것도 친이라는 말을 써서 무의식 중에 이제 친일에 대한 그 반발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안에 어떤 세력도 상관없는데 친윤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 피해 가려고 이제 한 얘기를 하는 거지. 차라리 날 친일파라고 불러라.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듣기로 찌라시가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도는데 나경원 의원은 나갈 생각이 없대요. 그럼 거기도 뭔가 푸시를 받았구나 지금. 푸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철규가 그 원래 썰이 그랬었죠. 나경원은 겁나 푸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경원이 질 것 뻔한 판에 내가 나가서 이름을 깎아먹을 수가 없다. 그렇지. 국회 부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딜을 한 거군요, 그럼. 아니 딜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혼자 결심한 거야. 나경원은 똑같이 그냥. 나는 안 될 판에 나가서 내 이름 깎아먹느니 국회 부의장 한 명 여자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내가 노리는 자리인 거야. 그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내용 분석을 약간만 더 해보면 당과 미래에 대해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서 숙고한 결과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받드는 변화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하나만한 말이긴 한데 아까 이제 이봉 활동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당과 정부가 한 뜻이 돼서 민심을 받드는 변화 개혁은 뭘까?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혜병 특검을 받아주든가. 그렇지. 최소한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선 패배란 말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너희들을 심판했다거든. 심판한 건 정부도 심판했고 당도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당과 정부가 한 뜻으로 해야 돼. 맞아, 그것까지 가면. 근데 무슨 변화와 무슨 개혁인데 패배에 대한 어떤 반응, 민심을 받드는 방법이 뭔데 이 부분을 빼놨잖아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일부러 빼놨네. 일부러 빼놨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변화 개혁. 이건 흔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여기서는 핵심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보좌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게 또 따라가겠다.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견인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당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당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껏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180석으로 대통령을 지원사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빙 둘러갖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뒤에는 의미 없는 말이고 의미 있다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나오고 당과 정부가 한 뜻이 돼야 된다. 결국은 정부의 당이 협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사실 이 문장은 모순이네요. 당이 정부를 따라가겠다 하면 사실 총선 민심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은 못하는 거죠. 네. 정부가 스스로 먼저 바뀌어서 너 당 뭐해? 우리는 바뀌었는데 니들이 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나마 변화는 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내용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냥 뭐 저는 오늘 저녁에 뭐 불고기 제육볶음을 먹고 똥을 한 판 푸지게 쌌다 이런 얘기랑 아무 차이가 없는. 보통 고기 먹고 똥 싸요? 보통 그냥 아침에 싸지 않나? 좀 천박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어. 근데 제가 내일 아침 쾌변합니다. 어차피 그 변 얘기 하신 김에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자면 아까 제가 원희룡 전 장관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좀 총선 때와는 바뀌었어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변비에 시달리는 얼굴이긴 한데. 좀 살도 빠진 것 같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아까 제가 진짜 웃음이 빵 터졌는데 참았는데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천수하고 같이 다니더니 이천수 닮아졌다고. 근데 제가 누구를 외모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천수 선수랑 좀 지금 의미 없는 말을 왜 해? 외모 갖고 뭐라 해놓고서. 미안합니다. 막 변 얘기 나오게 그러길래. 명예훼손이죠. 아니야. 이천수 선수 닮은 게 어때서? 어떻긴? 왜요? 그게 아무렇지 않으면 네가 그걸 굳이 얘기를 왜 했겠니? 2002년 4강 멤버인데. 재밌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나저나 이천수 선수는 이제 자유가 됐겠죠? 그럼 자기 유튜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나중에 이썰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유는 그러니까 왜 지금 그 가설이 있잖아요. 일단 바람잡이다. 어대한이기 때문에 신유는 바람잡이다. 근데 굳이 바람잡이를 할 이유가 있을까, 친유이? 그러게요. 바람잡이하면 누구 도와주는 건데? 한동훈 이름만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유력 인사들을 다 꺾었다. 이 감투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희룡이 나가는 거구나. 지금 저 사람 이름은 이미 바닥이잖아요. 물론 원희룡의 입장에서는 결심을 할 이유가 있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낙선했으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라. 그리고 속에 있던 야망 두 가지가 만나서 오케이. 승산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단순히 승산은 없지만 나라도 희생하자였을까? 아니죠. 이미 장관도 한 사람이 딴 거 할 것도 없거든. 국토부 장관이었으면 실세 장관이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내지 4년간 할 게 없거든. 할 게 없죠. 그렇구나. 집에서 방바닥만 긁을 수는 없으니까. 나올 본인만의 동기도 좀 있네요. 본인의 동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 세력 그 화를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세력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그 온몸을 다해서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던 모습을 다 기억할 텐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요. 글쎄 뭐 당내 세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분이 과연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저 전당대회에 나와서 지금 제 계산은 이래요. 유승민 안 나갈 겁니다. 뭐하러 나가요? 나갈 이유가 없지. 나경원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누구? 윤상현. 윤상현. 저는 그 사람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상현 나오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원희룡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친윤표를 다 자기가 먹는 거야. 그러면 한동훈하고 붙어서 정말 재수가 좋으면 이기거나 아니면 삐까치거나 죄송합니다. 비등비등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캐비넷이 열려서 날아가거나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딱히 내가 손해보는 게임은 아닌데?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모저모 따져보니까 과히 나쁘지 않은 게임인데 내가 이대로 죽느니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총리하는 거 정도 빼고 나면 근데 사실 장관과 총리 효과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망해가는 정부에 이제 총리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썩 내키는 일도 아니고 정치적 독자 세력화가 제일 중요한데 다음번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 이번에는 시험판으로 삼아야겠다. 동시에 윤심을 다 긁어 모으면 꽤 가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카친다고요? 피카츄라고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면이 좀 서지. 왜냐하면 나는 이재명하고도 붙어봤고, 한동훈하고도 붙어봤고, 물론 다 졌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급이다. 그렇죠. 붙어봤으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분 어째 나올 만한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임이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물론 얍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사리 분별이 되는 양반이라고 얘기해 주긴 싫은데 저 약사 빠른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갈라나요? 어쨌든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나올 리는 없죠. 네. 무조건. 그래서 지금 또 흔히 또 평론가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는 아마 결선 투표로 가면 꽤 가능히 하지 않을까? 결선 투표만 가면. 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는 게 목적일 거야. 나머지를 내리고 한과 원이 붙는. 네. 그래서 결선으로 가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 정도 가면 중량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검사들은 원래 배변을 잘 못 가립니까? 갑자기. 저분도 검사 출신이잖아. 저 노상방 여사 싸웠잖아, 저 양반. 예. 뭐 누구 다른 검사들은 뭐 술 먹다가 술집 바닥에다 똥 싸고 이랬다며. 그게 이제 술을. 검사들은 전통인가 봐요. 배변을 다음에서 발약군이 세면 검사를 못 하나? 뭘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한심해서 그래. 아니 이게 일단 변에 관심을 가지는 어린아이의 특성. 건수 몇 가지를 전체로 이제 바꾸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검사님들.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억울하면. 애완견 가지고도 되게 뭐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2명이 싼 거 가지고 왜 전차를 뭐 용맥이냐. 그렇지. 하지만 두 번째 똥은 한 사람이 쌌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의 단순 무식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싫으시면은요, 검사분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특활비로 그것도 다 술 먹은 거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했으면 사과를 좀 하고. 이제 어대한을 한번 가볼까요? 재미난 게 그 나머지가 급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요. 원래는 어대한 분위기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보통 여유가 좀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딱 잡고선 천천히 이제 자신으로 결국은 귀결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온갖 서두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원희룡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먼저 선빵을 했으니까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어제 발언들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가만히 있다가 원희룡 장관이 먼저 해버리니까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서 출마 선언을 미리 흘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갖 기사들을 찾아보면 한동훈 전 장관이 6월 23일에 출마 예정이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쫙 차 있어. 제일 늦어요. 20일로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겠다, 뭐 모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월 23일날 빵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서 먼저 빠바바박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직접 나온 얘기는 없고 다 전원으로만 나와요. 맞아요. 측근 전원으로. 그래서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위원장 체제에서 자신이 위원장 체제일 때 좀 밀었던 측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다. 공격받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할 것 같고 당을 어떻게 바꿔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이라도 메시지에 담아낼 것 같다. 다 일단 확신이 하나도 없네요. 확실한 게 뭐뭐 할 것 같다. 같다. 뭐야 이게?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주말이나 내주초가 될 것이다. 요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준 거고요.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출마 메시지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왜 공격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려하는 부분. 이게 공격받는 부분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공격받는 부분은 뭘까? 우려하는 부분은 뭘까? 공격받는 부분이야 뭐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은 아주 뭐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총선 패배. 우려하는 부분은 총선 패배했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출신이 과연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공격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총선 패배의 당사자가 무슨 다시 당대표냐. 왜 책임지는 태도로 보이지 않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맞죠. 근데 우려하는 부분은 또 지는 거 아니냐. 총선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 우려는 너무 빠르고.
대통령과의 관계. 그렇지. 아 맞네. 대통령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나쁘면 안 되지 않느냐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대통령 관계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우려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건 저 사람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로 그러면은 굉장히 저번에 위원장 할 때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들고 맞이한 채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제가 더 어려워. 내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네, 나와서 출마 메시지 뭐라고 할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오. 일단은 저 양반이 예전부터 자기가 연설문 쓰는 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데요. 네. 자기가 밤새도록 써온다는 거야. 맞아, 그 기사 절대 누구한테도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이런 일이 일체 없대요. 근데 자기 본인이 써온 연설문 내용은 항상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전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원내수석 대변인은 원내수석 대변인은 자, 여러분 다 못 들으셨죠? 네.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웃겨서 막 수색 대변인 어딨어? 막 찾아내. 원내에서 찾아야 돼요. 원내에서 찾아야 돼.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이 핸드폰 흘리면 찾아야 되겠지. 그렇지. 어쨌든 저 양반 또 뻔한 얘기 할 거예요. 네. 국민들의 뭐 부름을 받잡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막 할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저 사람 연설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지금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걸 다 글에 녹일 수 있는 문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뻔한 얘기 할 겁니다. 하나만 얘기.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보낸 문자만큼이나 공허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담긴 담을 텐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네. 결국 전원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공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담아야 할 것 같다. 이건 내 의견이야. 그렇죠? 그리고 당을 어떻게 바꿀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담아낼 것 같다. 이거는 희망이거나 기대거나 또는 예상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전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묘하게 섞여 있어요. 물론 말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묘하게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전에 들은 바는 없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지는 않아. 들은 게 많지는 않아. 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얘기는 해야 되니까 말을 막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가까운 건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거라는 시점. 그거 말고는 다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기대와 대략적인 예상으로 그냥 억지로 좀 만든 말 이런 거에 가깝죠.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이란 말도 이상하게 들리네. 대변인이 이번엔 잘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건 거의 완벽한 전원인 것 같죠? 이건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메신저로 쓴 거예요. 정광재 전 대변인이 한동훈 캠프로 찾아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들은 얘기다 하면서 올린 거야. 제가 왜 이거를 진짜 전원이냐고 추측하냐면요. 저분 쓰는 어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내용이 1도 없잖아요. 이번엔 잘할 수 있다. 뭘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잘해서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뭘 잘할 건데. 근데 보수 정당 정권 재창출 너무 멀잖아 저것도. 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게 지금 보수 정당이 정권 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잘할 수 있다는 지난번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을 하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기보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 공격받는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총선 때는 가로 열고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가로 닫고 그렇죠. 잘못했지만 그 마음을 숨기지도 못했었어. 자 이번에는 가로 열고 내가 당대표니까 가로 닫고 잘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 다음에 잘해서 보수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된다. 말이 어법이 안 맞지만 정확히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권 재창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3년 뒤거든. 3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2년짜리 당대표가 정권 재창출에 뭐 초석을 깔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 알겠어요. 지가 대통령 하고 싶다. 그렇지.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내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야 정말 투명한 사람이네. 의도가 다 보이네 그냥 훤히 그냥. 와 훤이라는 말은 절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 안에를 보면은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그냥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게 이 전원 속에 명확히 드러나죠. 저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군요. 그럼. 네. 네. 결국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도 자기 디딤돌이었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자기 디딤돌이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소름 끼치도록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그런 욕망의 요체가 완벽하게 같아. 말투만 조금 다를 뿐이지. 네. 사고 방식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헤어스타일만 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이제 23일 날 이제 여유 있게 캠프까지 차렸다 이게 다 계속 소문 났고 지금까지는 거의 어대한 분위기를 그냥 맞아요. 고착시키려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전원이라도 써가지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 전까지는 그 어대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연예인병이잖아. 뭐 9대1 9대1이면 안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정도 얘기 한 3대7이 좋은데 뭐 요 얘기 이제 하고 있었겠지. 저도 그래서 뉴스에서도 되게 웃겼던 게 아무리 주목받는 정치인이어도 또 당대표 당선이 유력해도 저는 당대표 에 나가려고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게 기사로 나오고 방송국 카메라가 그 사무실에 가. 그리고 그게 명당짜리라는 얘기를 해. 그 사무실 아직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보다. 그래. 방송국 카메라 그걸 찍어서 보도해.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자가 그런 식으로 캠프를 꾸리고 캠프 사무실을 명당짜리를 얻는 거 처음 봐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후보 정도나. 대통령 넓게 봐주면 뭐 잘 봐줘서 총선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정도? 근데 워낙 많으니까 총선 출마자는. 근데 뭐 지역에서야 이제 명당짜리라는 게 있겠지만 흔히 명당짜리 따지는 거 우리가 아는 그 종로에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사동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클리셰이거든요.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클리셰인데 그 클리셰를 미리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그쪽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이런 정보를 흘리니까 언론이 보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하는데 흘리고 받아 먹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뭘 사무실 계약했다는 걸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빈 사무실을 찍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천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게 안 그래도 무속 얘기 여기서도 무속 얘기가 나오고 토속신앙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만 봐도 참 어떤 정무적 판단이 진짜 빵이네.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막 물론 의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막 엄청 의도로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그런 보도 의도는 아니고 사실 관성에 가깝지 않나. 그냥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네. 한동훈이 사무실 계약했대. 약간 이런 관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 전략이 되게 잘 발달돼 있지 않고 선거 캠페인이나 어쨌든 정치적 캠페인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흔히 하는 게 스타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자산은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검사는 이제 뭐 더 이상 자산도 아니고 예전엔 윤한 관계가 이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깨진 건데 깨진 것 같다는 게 오히려 자산이야. 그렇죠. 이제 그게 자산이 윤과의 이제 분리이고 그리고 결국은 맞설 사람 이재명에 맞설 사람은 한동훈뿐이 없지 않아? 라고 하는 대중적 지지 이 두 가지가 정치적 자산이거든. 그렇죠. 당내에서의 어떤 뭐 신뢰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의원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당원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방식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냥 대선 후보자로서 유력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산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못하는 거야. 못하죠. 다른 내용 가지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없거든. 자, 스패너 여러분들 댓글창에 이상하신 분 한 분 들어왔습니다. 날이 뭐라고 써는 거야? 아무튼 이분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자. 제가 대한뉴스처럼 여기서 댓글 보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다음 스패너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면 거기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잠요들 자, 잠입니다. 잠. 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서둘러 출마를 공식화해요. 그래서 발언이 안 나와. 근데 저 결정의 때가 차오르는 건 뭐야? 진짜 너무하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이 전부 일본어 말투야.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못하지? 저건 좀 너무했다. 제 마음이 급하긴 하구나.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말들이 없어서 직접 한 말이 없어요. 전원도 없어. 그래가지고
바꿔야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은 그냥 한목에 묶었습니다. 이 자리 보통은 자리가 모자른데 자리가 너무 남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로 묶었어요. 어쩐지 사진도 너무 큰 게 들어가 있는지. 보통은 사진이 자꾸 말이 많아야 되는데, 야, 억지로 늘렸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것도 다 오늘 벌어진 그러니까 이것도 측근이 얘기한 거예요. 다들 마음이 급했군요. 21일 오전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 11시 인천 용현시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슬로건은 윤상현의 보수혁명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로 정해져 있다. 나경원 의원이 예술이네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 나경원 의원님 때가 차오르면 저 목욕탕에 가세요. 때를 밀어 그럼. 때가 차오른단 말 뭔 말이야 진짜. 차라리 원희룡 전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윤상현 의원처럼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라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요즘 라디오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화법의 특징이 진짜 왜 부드러운 척하는 내용 없음이잖아요. 되게 뭐랄까 심사숙고한 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막 말을 되게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고르는데 그런 거 못하러 저렇게 고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뭘 골라? 그냥 하든가 원래 하던 대로. 미치겠다. 나경원 의원 같은 혹시 이런 건가요? 자기는 너무 나가기 싫은데 압박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일부러 헛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특징은 보통 대부분이 이럴까 저럴까요. 이럴까 저럴까. 이 부분은 그 지금까지 정치 이력에서 확실하게 내가 이 생각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 대세를 따라가는 건가? 딱 하나는 동작. 자기 지역구 지키는 거 외에는 확실하게 뭐를 하겠다 말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당대표 후보로 밀려났을 때 그때 1년 전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저기 저출생위원회 뭐 이제 이런 거 부위원장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위원장이었나? 그거 할 때 겸직 문제가 있지 않으니까 뭐 겸직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허락을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계속해서 뭔가 차오르고 있다고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약간 교수님 타입이신 게 아까 어떤 분이 나경원 의원 결정의 때는 다가오는 것이지 차오르지 않습니다라고.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그것도 맞아요. 아니 우리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다리 차오른다 가자. 차오를 게 따로 있지. 다리 차오른다는 말은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너무 좋은데 결정의 때가 차오르기도 뭔 말이야 도대체. 때는 오는 거죠 그냥. 차오르는 때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유나 노래죠. 유나 노래. 아니야 아이유 노래. 아이유 노래지. 미안합니다. 이것도 틀려. 유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노래를 모르고. 자 유나예요 아이유예요? 예? 유나예요 아이유예요? 저는 유나입니다. 진짜? 저는 유나를 너무 좋아해요. 유나 노래하는 거를. 그럼 진짜 진심인가 보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 그거 노래 제목을 까먹었는데. 제목 까먹어요? 진심인데? 무슨 지평선인가 있는데. 사건의 지평선.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윤하. 윤하. 나는 윤나를 얘기해. 소녀시대 유나요? 윤하. 윤하는 솔로곡이 아마 솔로 데뷔한 적 없을 겁니다. 윤하 훌륭한 가수죠. 윤하 좋죠. 근데 제목도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사건의 집. 그래서 유나 씨가 저기 뭐 우주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우주항공 뭐 거기 정부의 행사 갔다가 본인도 왜 가는지 몰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죠. 그 가사가 참 예쁘고 괜찮은데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뜻은 모르고 쓴 것 같긴 해요. 전혀 모르던 거. 근데 그거 좋아하는 나도 모르니까 상관은 없어. 아무튼 왜 이 얘기가 나왔지? 근데 어쨌든 결정의 때가 차오르겠다. 그럼 그 뭐 이제 뭐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어차피 본인도 할 생각 없고 되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도 이분한테 드리는 관심이 아깝습니다.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는 있거든요. 출마설 임박. 출마 임박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건지 맞아. 끈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불확실해. 계속해서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실히 아니다는 아니고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한테 밀어줄 것 같으니까 더더욱 간을 보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다. 이거 난 밀어주려는 거 아니었나? 그럼 내가 굳이 나갈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결정의 때가
때가 차오르고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결정 자체도 이제 그런 거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저희가 발언 살펴보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지. 그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말이 너무 이상한 게 출마 기자회견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 아닌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로서는.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의 저 말에 저는 이건 약간 억측일 수 있습니다만 은은한 공주병의 기운이 느껴져요. 은은해요? 나 노골적인데. 이게 쫙 깔려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가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판을 마련해주길 누군가가 그러니까 판 깔아주고 카페트 깔아주고 이걸 이게 되게 바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정했다가 차오르고 또 다 깔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 굳이 해야 하나? 해야 한다면 해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줄 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내가 어떻게 자리 깔아줄 건데 나한테. 그렇지.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윤상현 의원 얘기는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 윤상현 의원은 난 계속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보다 어떤 면에서 더 먼저 얘기했었어요. 막 본인도 라디오에 나와서 약간 그런 뜻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득표력 문제나 뭐로 보나. 어디서 이 자신감을 얻었을까?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자 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분이 다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이번에 기사 또 회생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격전지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살아남은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그런 얼마 안 되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이다. 요 부분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전형적인 그 도박꾼 심리 아닙니까? 판이 불리해도 상관없다. 내가 지금 기세를 타고 있다. 뭐 그보다는 이제 이분이 큰 꿈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대통령 후보급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당대표 같은 거 한번 해서 뭐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차기의 최고 주자. 그러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후보 정도는 아니지만 5선, 6선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장 자리 넘을 수 있는. 그럼 자기 주제에 안 맞지만 나름 소박한 꿈을 꾸고 있네요, 정치인 치고는. 그래서 보수혁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되게 먼 미래의 말을 쓰죠. 근데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 이 얘기는 무슨 앞으로 아니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 윤상현의 보수혁명 4글자,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는 3글자씩 뭔가 살린 건데, 의미를 살린 건데 국민과 당원과는 일부러 쓴 말이죠, 이건.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이기도 하고요. 당원은 당연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대표 선거 룰을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8대인가요? 지금 결정 난 게? 아마 그렇죠? 그럴 겁니다. 8대1로 결정 나서 그래서 당원과 국민 모두 나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보수혁명의 어떤 적임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뭐 흔히 말하면 좀 정치력도 좀 있고 똑똑하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긴 한데 지난번엔 박근혜 퀴즈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 누군가의 키즈가 아니면 자기 색깔로 살아남는 사람은 사실 아니야. 생존력은 좋은데. 근데 그거를 보수혁명이라는 말 한마디로 채울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요번에 그 8대2로 결국 결정이 나면서 그새 이제 4명 내지 5명 넣고 다 계산을 해보더라고. 벌써요?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 가지고 이게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부터 이제 지지받는 율하고 일반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율하고 딱 비교해봤더니 딱 해서 5명을 딱 넣었어. 그랬더니 한동훈이 51이 나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유승민이 10 정도가 나와요. 나경원도 10이었나 아마? 나경원, 원희룡이 7인가 나오고 뭐 나경원이 11인가 나오고 그 정도야. 윤상현이 1 나오지 않았어요? 윤상현이 3 정도인가 아마 나왔어요. 1이 누구였더라? 1이 한 명 있었는데. 아무튼 1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 친윤만 모으거나 이러지 않고 반한을 모았을 때 50일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다시 말해 결선 투표로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대한 얘기 나오는 거고. 과반을 줘버리는구나. 근데 재밌게도 그래도 50일 정도가 나오는 거 봐. 이게 8대2 비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마 된 걸 텐데 50일 정도가 나오는 거 봐서 아마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발에 땀이 나게 이제 뛰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대한이 생각보다는 어대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50일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엔 내가 승자가 되면 꽤 큰 정치적인 자산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레이스가 이제 굉장히 갑자기 급해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들 때는 저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 때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만 해도 이렇게 막 당대표 선거 이번 주 목요일은 오늘이잖아. 사건의 지평선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 어쩐지 아무 기억이 안 나. 나 자신도 사라져버렸어. 목요일이 되면 나 자신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 여기서 방송하고 나면 다 까먹어도 되거든요. 야, 재밌다. 야, 진짜 재밌다. 야, 이런 걸 못 이겨. 그러니까. 이거는 내 머릿속에는 없는 생각이거든요. 아, 이거 우리 지평선 위에 있어요. 이건 어느. 해명할 수 있어요. 해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지 마. 얘네들이 아니죠. 얘네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말쯤에 다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진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역산해서 한 이틀 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목요일이란 말이. 아, 역산식이나 하셨어요? 있는 날짜나 잘 세시지 뭐. 아니 한 이틀 전만 해도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당대표 선거에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막 달려들더라고. 이게 배경이 있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이란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아 이틀 전만 해도 조용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달려들고 있다. 그 배경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맞장구 치려고 꺼낸 얘기야 사실. 그 배경이 뭐지 근데? 우리 방금 나중에 봐. 저도 얻을 게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힘들다 좀. 앞에서 다 한 말 아니야. 그냥 맞장구였다니까. 아니 무슨 인터스텔라 보는 것 같아. 말하지 마 이러고 있겠지. 하지만 다 말해. 아 대단한 친구야. 이야. 예. 자 옥황상제님 연기 중에 최고는 바보 연기라고 해서 이거 바보란 얘기잖아요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무슨 얘기? 다음 얘기가 아마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한참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거 가지고 벌써 박찬대 대표하고 추경호 대표하고 왔다 갔다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제였나? 원래 이제 1년씩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1년씩 나눠서 하자. 그랬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대통령권 1년간 제한하면 받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화가 난 티가 확 나요. 이제 짜증이 났어요. 비대위 회의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아마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반박에 재반박한 것 같아요. 오만한 말장난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 아 이것도 맨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1년 제한 이거 통으로 줄여서 이거잖아요. 나 무서워서 그런 얘기 못해. 나 그 말했다가 대통령한테 무슨 쌍욕을 먹을지 몰라. 난 딱 그 얘기를 그냥 길게 늘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박찬대 그 의원 원내대표의 거부권 1년 제한을 얘기한 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던진 거잖아요. 지금 국회가 지금 이러고 계속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를 자꾸 무시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야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만한 말장난이다라고 하면서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니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니들이 뭐라고 제한하라 말하라 얘기를 해. 대신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니들 대선에서 졌잖아. 그래서 이게 속으로는 약간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히 왜 대통령의 제2요건은 헌법이니까 그렇죠. 헌법상의 어떤 권한을 니들이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말장난을 해놓고 있어요. 대통령은 제2요구권이란 말을 쓰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란 말을 쓰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오만한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리고 그 거부하면서 쓴
쓴 방법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 아니라 그렇지. 제2요구권을 부정하면서 오만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나름대로 세게 생각해서 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놓고도 막 신이셔 제가 이 말을 쓰다니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구나. 왜냐면 헌법상 명시된 권리는 제2요구권이니까. 그래서 제2요구권이라는 거는 헌법상 권리인데 그리고 니들이 거부권이란 말을 쓰지만 이건 제2요구권이라는 거야. 니들은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그 후진 거부권을 쓰고 있잖아. 사실은 거부권도 없는 거죠. 사실은. 협상 거부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냥 협상이 결렬된 거지. 없는 권한이야. 없는 권한.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격상시키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협상에서의 어떤 유리한 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조차 없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부권이라는 말을 저쪽에선 피하고 이쪽에선 쓰고 있는 거지. 그러네. 일부러 말장난인데. 그럼 헌법은 그렇게 거룩하고 국회법은 그냥 뭐 그러니까요. 뭐 개밥인가 보죠? 이거 헌법상으로 국회는 상권분리 기관이잖아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입법 폭주란 말을 써?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그럼 무시해? 본인이 국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의원이잖아요. 다수의 힘을 앞서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했다라는 말 자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능을 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신성해? 이거는 적어도 여당이라는 거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양반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죠. 그리고 당의 어떤 협상의 어떤 당사자인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깔아뭉개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부하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약간 얘기가 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뭐 대통령이 안 좋아한다 지금은 약간 틀어졌다 사이가 그래서 당정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입장을 보면 한동훈이 대표로 와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한동훈은 대표로 올 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유력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들은 찌라신다. 찌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화해할 수 있다.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는. 하지만 김건희와 한동훈이 화해가 안 된다. 화해가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를 못 되게 하겠다고? 날려버릴 거다라는 진짜로? 얘기가.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내건 한동훈 특검법을 받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최초로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아요. 나 진짜로 거부권 행사 안 해. 하려고 해도 누가 뒤에서 잡아 끌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저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왜 하려고 하는 사실 얘기가 잘 안 나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 이제 이거를 대선 가도로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두 분이 보시기에는 대선 가도로 이용하기에도 이건 별로다. 너무 이르고요. 너무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두드려 맞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만 지나도 잊혀지니까. 이렇게 뭔가 자꾸 모습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거의 다 잡은 것 같았던 대통령 후보 자리조차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이유. 조급증이겠죠.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굳이 지금 당대표 할 게 없거든. 당대표 한다고 공천권 행사할 것도 아니야. 그렇죠? 총선 이후에 굉장히 쪼그라든 여당을 108석을 가지고 대통령과 대립하거나 야당과 협상하거나 뭔가 같은 수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당대표도 아니야. 아니죠. 잘해봐야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밖에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당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굳이 말하면 당대표가 돼서 실제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자리이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생각하면. 하지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치 각을 세울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풍기잖아요. 막. 그런데 딱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입장 보면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법안들, 뭐 친해경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예전에 위원장 할 때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다 똑같았거든요. 그렇지. 또 이번에 와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각을 안 세울 것 같아. 올 수가 없어. 계속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는 순간
돌아갈 곳은 없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만약에 돼서 그것도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있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최상방 특검법은 오케이 그럼 받읍시다. 방송 3법은 이를테면 받읍시다. 김건희 특검법은 받읍시다. 한동훈 특검법은 절대 안 돼. 이러면 이것도 우스워지거든. 불가능할 뿐더러 우스워져.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 의원들을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당론을 정하는 건데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수를 장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놀림받거나 막 이래야 될 텐데 과연 늘 있어야 되는 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할 수 있을까? 끈다고 끌릴까? 의원들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혹시요 교수님 자기가 너무 개파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 개파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개파는 이제 굳이 말하면 자기 때 이제 친한 계열에 공천을 한 거 이거를 이제 당 대표로서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지. 당직 주고 이래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후보로 가기 위한 이제 사람을 계속해서 꾸리는 다시 말하면 캠프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부터 빌드업을 하겠다. 라는 의도 말고는 사실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그걸 향해서 갈 길이 너무나 험난해 보인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나중에 구원자로 나오는 게 제일 나은 모양이거든. 그나마 버텼던 건 구원자로 나왔기 때문이거든. 물론 이제 바닥이 좀 약한 지지세이긴 하지만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호출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부터는 다시 나올 거랍니다. 물론 그 전에 특검법 통과돼가지고 잡혀가면 큰일 나지만 내가 봤을 때 특검법 분명히 통과됩니다. 100% 통과됩니다. 이건 절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진짜 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소문이 도는구나. 그럼 그때 막 야당과의 협친이 뭐니 운운하면서 그거 거부권 없이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한동훈 정치 인생은 끝납니다. 거기서 그냥. 아 재밌네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가 이래서 재미있기는 해요, 교수님. 후지게 재밌지. 후지게. 이게 원래 싸움 중에 제일 재밌는 싸움이 무슨 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떡밥 싸움. 그러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6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도 오늘 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했었던 말이에요. 아마 이거 반박에 재반박에 또 재반박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원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다음날 바로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거라면 선거는 왜 하나. 총선 민심은 야당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정론에 가까운 말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다 되게 좀 뭐랄까 뭐 법사위 운영이 1년에 한 번에 그게 관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서 뭐 거부권 1년 안 쓰면 생각해 볼게 살짝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 위주로 주로 왔다 갔다. 자극적인 것만. 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법사위 운영위 등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7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협상의 대상인데 이게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한은 지나서까지 협상으로 열어놓고 있지만 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한 번도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 여당만 오히려 책임을 가지고 협상안을 죽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저는 야당의 어떤 올바른 답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뭐 수정제안이니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들은 여당이다. 대통령도 일 안 하고 있는데 국회라도 일해야 되는데 여당이 파업을 하고 있으니 국회가 일을 할 수 있겠냐. 너무 상식적인 얘기네.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다 복도에 있거든요. 아니 여당이 국회를 파업하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그 가장 웃겼던 장면이 그 처음 이제 국회 열고 원구성 그 야당들만 참여해서 원구성하고 본회의장 처음 탁 열렸을 때 의원들 막 들어가는데 본회의장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열려있는 문 앞에서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가장 웃긴 장면. 본회의장 문이 열려 있는데 문 열어라고. 국회 문 열어라고. 그러니까 아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언론들에서 보도하는 태도가 대부분 양비론이고 주로는 사실은 민주당 비판입니다. 민주당 비판. 입법 폭주, 독식. 왜 안 받나 협상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야당이 뭐 예를 들면 중도층 민심 다 떠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그놈의 중도층 협박.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시각에선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상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배분도 하고 네. 여당이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잖아 모양은. 네.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좀 심한 건가? 폭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맞아요. 하도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무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말 그대로 우리의 심정적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정의로운 판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감정적이야? 뭔가 합리적인 거 없어? 저 되게 감정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죄송한데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면 되게 합리적으로 국회 복도에 에어컨을 전부 꺼버리면 어떨까? 들어오게? 그럼 알아서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여당의 논리, 여당이 계속해서 협상을 질질 끌고 국회 안 들어오겠다, 폭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리는 저 이거 하나뿐이 없다고 보는데 관례. 국회법을 규정한 게 아니거든.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 관례를 무시하고 그때 그 관례라는 게 뭐야? 여당이 국회 운영위를 맡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거. 이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게 뭔 놈의 관례? 언제부터 관례였어요 그게? 실제로는 관례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 관례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도 한 번의 논리였겠지. 예전에. 다 지한테 유리한 것만 끌고 와서 관례래. 근데 여당과 야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당과 소수당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약자 코스프레 하고 있네. 왜냐면 원래 그 관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그래도 다수가 여당일 때, 여당이 다수당이어 버리면 너무 입법을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야당이 소수당일 때는 법사위를 소수 야당이 가져가서 조금 견제를 해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게 관례 그나마 합리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거를 진짜 쏙 빼놓고 얘기해. 쏙 빼잖아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여당이 국회 운영위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합리적이지만 나머지 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위는 정통으로 대통령실을 사실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하는 게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여당이 어쨌든 이제 책임 세력이니까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여당이 운영위도 갖고 여당이 법사위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네, 그렇죠. 어차피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니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가져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돼. 근데 책임지기 싫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차라리 논리적이 일관적이기라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야당이 맞는 게 맞아. 견제 기능상. 국회와 야당의 견제 기능상. 맞아요. 여당이라고 하는 데가 만약에 다수당이면 운영위나 법사위를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야말로 조금 독주가 될 가능성이. 그건 진짜로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아무리 국회 아니라고 해도 행정 권력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 예산안 정부가 다 짜오거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시행령으로 지금 법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입법권, 우리나라의 정부는 입법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부 발의가 있죠. 정부 발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고 다수당이면 그냥 통과야. 무사 통과. 맞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굳이 말하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나름의 역사적 합리성이 있는 관례인데 굳이 말하면 이거는 현재 여당이 운영이나 법사위를 가지면 안 돼. 그렇죠. 야당이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운영이나 법사위를 갖는 게 맞아.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지금 마침 야당이 다수당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자신은 여당이 운영위를 맡고 소수당이 법사위를 맡는 소수당 코스프레부터 해서 여당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거면 왜 아예 개혁신당한테 주라 그러지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 유리한 것만 끌어오는 거구나. 너무 유치한. 여당.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유리한 것만 끌어와서 갖다 붙였는데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운영위도 야당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의미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관례라는 말도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례 합리성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관례를 지키고 있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례를 다 관례적으로 거부권 썼나? 네. 아니잖아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다 시행령정주도 너무너무 전례가 없는 거고. 당연하지. 거부권 이렇게 쓰는 것도 전례가 없고. 그 거부권을 왜 썼어? 자기 와이프 시키려고 쓴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도 지켜. 이것도 관례. 지금까지 대통령이 자기 가족한테 수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았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 언론이나 뭐 이런 나름대로 물론 그 야당 내에서도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당하고 너무 대립각을 세우면 솔직히 국회 운영하기 참 어렵지 않냐. 너무 이렇게 적대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 협상선을 쫙 그어놓고 우리는 일단 17개 중에 이거 10개 가져갈 거야. 네. 그럼 7개는 너희들이 가져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 기분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기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기분을 건드리면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되는 건 맞아. 가장 잘 되게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서로 잘 딱딱 협상하면 제일 좋았지. 기분 좋으려면 뭐 했을까요? 여당이 108석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섰으면 기분 좋게 다 해결이 돼. 네. 맞아. 국회라고 하는 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의석수 싸움이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당이 만약에 192석 가졌으면 무슨 짓 했을 텐데. 아이고 날치기 난리가 났겠지.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당이 그 대통령하고 같이 막 그 술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거부권하고 예산권 있으니까 마음껏 싸워 막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막 하나라는 메시지 내지 말고 딱 총선 직후부터 이 108석이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장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돼도 최혜병 특검을 되게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는 자세. 이런 걸 보였으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요. 소위 보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를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돌아가는 판에서 대통령 품에 안고 있으면 납덩어리에 껴안고 그냥 바다로 다이빙하는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은 국회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노력을 같이 해야 그렇지. 그나마 살아갈 구멍이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저럴까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대통령 따시키는 게 지금 유일한 답안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회가 정부 기능의 일부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사실 행정부 기능을 할 수는 없지 당연히. 하지만 국회가 협상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면 말 그대로 행정부 견제 기능이 생기거든.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하고 손을 잡을 때거든요 지금. 대연정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안 그럼 다 죽어요. 보수 그냥 괴멸이야 그냥. 근데 이 정도의 인식이 언론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고민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웃겨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신해서 상당한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행정부를 사실은 상당 부분 실제 실무 기능을 제외한 부분들은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 운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가 그 권능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108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러면 뭐가 되겠냐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살고 싶지 않은가 봐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 108석이 지금 하고 있는 소수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여당의 움직임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 언론이 이 국회 사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양비론을 쓰더라도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폭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어떤 것만 입법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뿐이 안 하고 있다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지켜주는 겁니까 진짜?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쓰는 말이 또 관례 말고 이거잖아요. 그 여당 쪽에서 쓰는 말이 입법 복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또는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해가지고 뭐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다. 결국 이 얘기뿐이 없잖아요. 딱 그거죠. 그럼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뭘 하라는 소리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들어줘.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쓸 만한 것만 가져와 봐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미친 거 아니야? 견제잖아, 견제. 마음에 안 드는 짓을 계속 하는 게 견제 아닙니까? 애초에 192대 108로 드러난 민심을 받는 방법 한 가지. 또는 두 번째, 그냥 숫자 게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뿐이 남은 게 없어요, 옵션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민심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번밖에 없는. 그럼 숫자 게임뿐이 안 남은 거 아니야. 근데 열세잖아. 예. 그렇지. 아주 열세죠. 아주 열세잖아. 숫자 게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법 복주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재명 방탄이래. 뭐만 하면 다 이번에 또 기소당했어. 이재명 대표 뭔 놈의 방탄이야. 그 어떤 법을 발의해도 전부 이재명 방탄이야. 아니 법사위하고 운영위 가져오고 뭐 상임위 10개 가져오면 무슨 방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재명 방탄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못 막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실질적으로 된 것도 없어요. 그동안 맨날 방탄이라 그러는데 된 것도 없어 방탄이. 아니 예를 들면 굳이 말하면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인데 네, 사법부하고 연관된 것들이니까 검사 어차피 기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사법부의 판사 탄핵 정도예요. 그거는 법사위 운영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러네, 그건 진짜. 국회 과반인가요? 탄핵하는 거? 당연히 과반이죠. 과반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 어차피 그냥 상임위원회 배정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뭐 특검법 통관이 하고 상관없이 그냥 과반이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왜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이래? 근데 뒤집어 말아보세요. 여당이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가져오겠다고 말하는 사실 핵심 이유는 뭐야? 야당이? 법사위요? 법사위. 여당이 자기네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겠다라고. 이거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 네, 법사위는 그렇고 그러니까 법안 통과를 왜 안 시키려고 그래요?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하냐. 특히 운영위는 윤석열 방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방탄하려고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 콕 찍어서. 그럼 자기네들이 가진 문제점을 그렇죠.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뭐 니들이 거부권을 쓰면 안 되고 너희들이 거부권을 썼고 대통령을 쓸 만한 걸 썼고 너희들이 방탄이고 나는 방탄이 아니야. 사실은 말을 제거한 것 안에 자기 의식이 있는 거야. 법사위 운영위가 여당이 가지겠다는 유일한 이유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방탄이 방탄하겠다는 거죠.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 애완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요 약간 매 맞는 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몇 대 두드려 맞고 나니까 이제 본인들의 위치도 망각한 거야. 본인들이 더 힘이 세고 본인들이 더 얼마든지 이 사람을 대통령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예 망각했어. 그냥 어떻게 하면 덜 두드려 맞을까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다선 의원이다가 장관도 했는데 그것도 기재부 장관이에요. 부총리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세.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리고 사실은 뭐랄까 의원으로서 대통령 되지 않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어. 그렇죠. 원내대표는 굉장히 센 자리이기 때문에 당대표하고 뭐 국회의장 정도 자기 컬에서 남은 게 그거 정도 빼고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 고래고기 우리 그 쫓겨나신 당대표님이 계시니까 여러 명이라서 여러 명이긴 하죠. 네, 이분이 그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딱 일성이 그거였나 그래요. 내가 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은 다 했고 더 이상 욕심은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삼선에다가 뭐 당대표까지 됐으니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여당 내지 야당 당대표 서열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 뭐 총리 정도 대통령이 아닌 한은 그렇죠. 그 정도에서 대부분 커리어가 마감이 되거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 원내대표 하는 것도 좀 웃겨. 안 해도 돼요. 사실 높은 자리를 이미 다 했어. 다 했잖아. 다 했어. 근데 그걸 굳이 또 다시 하겠다는 건 할 사람이 없어서 물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 급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기껏해야 대통령 방탄에 불과한 논리를 가지고 야당하고 이러고 싸우고 있다고? 그 대통령한테 가서 찍소리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이 1년 동안 저 거부권 안 쓰시면 받겠답니다. 이 말 과연 했을까요? 물어보지도 못했을 걸 가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언론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한테는요 언론이 뭐 툭하면 친명이에요. 툭하면 친명 호위무사야. 말만 하면.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추경호가 훨씬 심해요. 완전 대통령이 호위무사지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발언만 봐도.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는요 친윤 호위무사란 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 쓰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뭐 친명일 수는 있겠죠. 근데 호위무사일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재명 다 빼줘? 그러니까 방탄이 되느냐 이거죠. 네. 아니 뭐 저기 한동훈한테는 맨날 천하 제일 거민이 뭐니. 호위무사라면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호위무사지. 오히려 친윤 호위무사라는 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를 막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언론 보도도. 그래서 최근에 아까 그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하시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요새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도하는 게 이거 사실 이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띄웠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 받아야 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돼도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한동훈도 먼저 했고 그걸 조선일보가 오늘도 보도했어. 그 되게 꽂혀 있나 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한동훈 전 비대가 이 말을 한 거. 네. 비대가. 왜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냥. 네. 네. 그 원래 어느 말이잖아요. 그런 줄임. 그럼 한동훈 전 비위라고 할까? 비대위원장이니까 줄이면 비위가 맞겠네. 알겠습니다. 네. 비위장. 비위장이요. 비위장. 비위장. 아 비대위원장. 비위장. 비위장. 뭔가 이렇게 비빔 소스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장이 약간 뒤집힌다. 비위가 상한다. 어쨌든 그럼 그냥 편하게 한비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양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을 은근히 쭉 둘러가지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굳이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상황 가정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는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나올 거야. 유죄가 거의 확실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너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도 있는 건데 당선이 돼도 재판은 받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얘기라고 봐. 그럴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한테 하고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어쨌든 자, 오늘 일단 발언은 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시사 번역기는 요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저쪽에서 이렇게 여기다 목도리 말고 뭐지? 턱받침? 턱받이. 이게 좀 하얀색이라서 좀 이렇게 화면으로 저쪽에서 볼 때는 약간 턱받침 느낌이 나가지고 이유식 먹다 왔는데. 이게 바이크를 타시는 분은 알 겁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줘야 뜨겁지 않습니까? 타요. 근데 봐봐라 봉우리 색깔 완전 다르죠. 그래도 탔네. 덮어도 타는구나. 덮어도 타요. 자, 하지만 전 바이크가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다음 코너는 뭐죠, 여러분? 소담입니다. 소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전 진짜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뭐? 아니 정치할 만큼 한 양반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복날 개두드려 맞은 강아지들처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낑낑대면서 막 알아서 오줌을 지르고 있지? 예전에는 사실은 꽤 중량급 경량급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정도 수준 이게 다 나름대로 다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진짜 없어요. 다 그냥 여당 정치인이 특히 많이 그렇고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긴 해. 이거는 나중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좀 정치에 좀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거나 대통령인 사람이 아니면 정치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구조. 그건 문제긴 하네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른바 2인자 내지 3인자 내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게 누가 용납하지 않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대표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른바 중량급, 경량급 나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의 존재감 이걸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좀 문제예요, 확실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당정회의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자 후보님 말씀이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요. 싸우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벌벌 기는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만약에 캐비넷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캐비넷이 있다만한 게 뭐 거기에 모든 사람들 약점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지금 거기에 동원할 만한 검찰이 없어요. 치려면 지금이라고. 지금 프레스 오브 민주는 민주당 인물들은 검찰이 다 잘랐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한명수 총리라든가 주로는 이제 그 차기의 급에 오르는 사람들을
대통령을 맡은 행정부 쪽에서 이제 다 잘라서 사전에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차곡차곡 해왔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균형감 있게 얘기할 필요는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당 내 지금 민주당 내에 지지 그룹들의 어떤 반응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아껴야 된다. 네. 따라서 여기에 누군가가 챌린지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상처가 되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잘리고 사라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이 사람을 지키지 않겠다는 배신 행위다. 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 민주당이 한 짓도 있어요. 첩보동의안 같은 거는. 그렇지. 그게 되게 큰 상처를 줬지. 그 실제로. 생각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심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공간이 너무 좀 좁아진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약간은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가면서 다시 말하면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부정의한 어떤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다양한 대안 그룹들을 경쟁적으로 다양하게 생성시켜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정치의 공간인데 그게 너무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야권에서도 되게 고민이 큰 문제죠. 사실. 당연하죠.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쪽 보수 쪽은 사람이 없지만 민주당은 제2, 제3, 제4의 후보들까지 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근데 실제로. 실제로 그랬거든. 샥샥 날라갔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벌벌 기냐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윤석열이 또 그랬거든. 안 알렸거든. 쫓아내는 건 알리고. 칼이었잖아, 칼. 정말 미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담소담으로 넘어가죠. 소담소담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담으로 넘어갑니다. 예.